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돌연변이 커피인 피베리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생두는 이렇게 한쪽이 둥글고 한쪽이 평평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피베리는 평평한 면 없이 전체적으로 둥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피베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품질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베리가 무엇인지, 일반 생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피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보통의 생두는 이렇게 체리 안에 씨앗이 서로 마주보고 두 개 있습니다. 평평한 면을 서로 마주보고 있죠. 하지만 피베리는 씨앗이 단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면 없이 전체적으로 둥글고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죠. 그 모양이 마치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피베리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피베리는 두 개의 생두의 영양소를 하나에 가지고 있어서 향미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더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다양한 향미, 모양, 색, 크기를 가진 커피는 바로 돌연변이의 결과입니다. 유전체의 염기 서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생두 크기가 달라지거나 잎의 색, 체리의 색상 등 특징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러한 변이들이 누적되면 새로운 종, 그리고 새로운 품종이 됩니다. 하지만 피베리는 조금 다릅니다. 생두가 매우 작은 모카 품종이나 생두가 매우 큰 마라구지페 품종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이에 의한 결과이지만 피베리는 유전적 요인이 아닌 발달 과정의 돌연변이입니다. 따라서 피베리는 버본이나 티피카, 카투라, 게이샤 같은 품종이 아니라 돌연변이, 즉 디펙트입니다. 피베리는 C방에 있는 두 개의 밑씨 중 하나가 제거되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체리에는 두 개의 밑씨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제거되거나 잘 발달하지 않으면 공간이 남게 되어 동그란 씨앗이 되는 겁니다. 피베리가 만들어지는 비율은 생두 품종, 재배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입니다. 피베리가 하나의 씨앗만 갖는 돌연변이라면 3개를 갖는 트라이앵글, 그리고 생두가 유난히 큰 엘리펀트 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디펙트인 것이죠.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약 5% 미만으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전체 커피의 10%가량이 피베리인 사실에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원두들을 살펴보면 피베리처럼 동글고 작은 원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케냐에서만 피베리를 판매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케냐의 재배 환경이나 케냐 품종이 유난히 피베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 케냐의 커피 품질 분류 체계 때문입니다. 생두 크기는 커피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생두 크기는 스크린 사이즈로 분류하는데요. 스크린 사이즈는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망을 이용하여 64분의 1인치에서 일정 숫자를 뜻합니다. 스크린 사이즈로 등급을 나누는 대표적인 나라는 콜롬비아와 케냐, 탄자니아, 인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 15 이상을 좋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또 다른 나라들 역시 스크리너를 이용하여 너무 작은 생두는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큰 생두만 수출용으로 따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피베리는 작고 둥글기 때문에 스크린 사이즈는 약 12에서 13 정도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등급의 사이즈는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케냐는 PB라는 등급으로 피베리를 따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등급만을 따로 모아 판매하죠. 이 같은 방식은 탄자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케냐에서 이렇게 피베리 등급을 만들어서 판매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희소성을 강조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작은 커피들은 내수용으로 저렴하게 판매되지만 전체의 10%만 생산된다는 이런 희소성을 강조하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피베리가 더 좋은 향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피베리가 정말 일반 생두와 모양뿐 아니라 향미에 영향을 주는 어떤 성분들도 다를까요? 가공과 재배 환경이 동일할 때 향미가 다르기 위해선 품종이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피베리는 다른 품종이 아니라 같은 생두에서 발달 과정에 의한 돌연변이입니다. 따라서 품종이 같죠. 일반 생두와 피베리의 카페인, 클로로제닉산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추출된 커피에서 두 생두 모두 카페인은 리터당 1000mg 수준, 클로로제닉산은 리터당 1500에서 2000mg 수준이었습니다. 커피 향미에 중요한 휘발성 향기 성분 역시 뚜렷한 양적,
질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베리가 일반 생두에 비해 향미가 더 뛰어나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피베리와 일반 생두는 같은 품종이기에 성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베리와 일반 생두의 형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베리는 일반 생두에 비해 전반적으로 조금 작은 편입니다. 길이가 더 짧고 폭 역시 더 좁습니다. 하지만 둥글기 때문에 두께는 오히려 일반 생두에 비해 더 두껍습니다. 이 때문에 길이와 폭이 더 작음에도 생두 무게는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023년 일반 생두와 피베리의 유전자 발현을 비교한 논문을 보면 피베리는 세포벽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더 적었습니다. 더 적게 발현된 것과 피베리의 모양에 대해선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세포벽 관련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은 알았죠. 또 다른 점은 꽃의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들입니다. 피베리는 이 유전자들의 발현이 더 적었습니다. 피베리의 형성은 생두가 형성될 때의 장애이기 때문에 꽃 발달에 관련된 유전자가 피베리의 모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과 지방산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 플라보노이드 생성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또한 달랐습니다. 아직 피베리의 형성에 대해선 밝혀져야 할 게 더 많지만 이번 연구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